혹시 시청자분들께서 바세린을 단순히 입술에 바르는 립밤 정도로만 알고 계신가요? 또는 석유에서 나온 거라 몸에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도 있을 텐데요. 사실 바세린은 150년 넘게 전 세계에서 사용되어 온 피부 보호제이고, 미국 피부과학회에서도 상처 치료와 보습에 효과적이라고 공식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정말 놀라운 활용법이 많다는 점 아마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세린의 정확한 효능, 그리고 어떻게 사용해야 더 효과적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세린은 19세기 중반 미국에서 처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당시 석유 시추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기계에 묻어나오는 끈적한 물질을 상처 부위에 바르면 잘 아문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이를 과학적으로 정제해 1870년대 페트롤라툼, 우리가 잘 아는 바세린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 150년 넘게 전 세계 가정에서 피부 보호제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겨울철 손등 갈라짐이나 발뒤꿈치 각질 관리에 흔히 사용되어 왔지만, 사실 바세린은 단순한 보습제를 넘어 피부 장벽을 지키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보호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실제로 미국 피부과학회는 가벼운 상처 관리 지침에서 항생제 연고 대신 바세린을 사용하는 것이 감염을 줄이고 회복을 돕는다고 권고합니다. 항생제를 불필요하게 쓰지 않아도 바세린만으로 외부 오염을 막아 피부가 회복할 수 있다는 근거입니다. 또한 2024년에 발표된 국제 피부과 학술 리뷰 논문에서는 바세린이 피부 수분 손실을 막는 가장 강력한 보습제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바세린은 피부의 수분 손실을 90% 이상 줄여준다는 실험 결과가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건조성 습진, 아토피 피부염, 노인성 피부 건조증 환자에게 효과적이라는 것이 보고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아토피 피부염 협회에서 소개한 임상 연구에 따르면 58세 이상 성인에게 바세린을 포함한 보습제를 하루 2번, 30일간 꾸준히 사용하게 했을 때 피부 건조뿐 아니라 염증 신호 물질인 사이토카인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즉, 바세린은 단순히 피부를 촉촉하게 만드는 수준을 넘어 실제 피부 염증을 줄이고 면역 반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과학적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바세린은 값싸고 단순해 보이지만 피부 장벽, 보호와 염증 완화까지 입증된 효과를 가진 생활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수분 유지 능력이 떨어지는 시니어 세대에게는 더욱 중요한 건강 도우미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바세린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효능으로는 피부 보습과 장벽 강화입니다. 바세린의 가장 큰 장점은 피부 표면의 보호막을 형성하여 손상된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단순히 촉촉하게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점이 핵심인데요. 실제로 2017년 피부약물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건조성, 피부염을 가진 환자들에게 바세린을 포함한 폐쇄성 보습제를 꾸준히 사용하게 했더니 피부 장벽 단백질의 회복 속도가 빨라졌고 가려움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바세린이 단순히 수분만 잡아두는 것이 아니라 피부 구조 자체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2013년에 발표된 당뇨 발전월 연구에서는 분무형 바세린 제품을 사용했을 때도 피부 수분 손실이 크게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처럼 피부가 잘 마르고 상처가 생기기 쉬운 환자들에게 바세린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보습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였습니다. 시니어 분들에게 특히 중요한 점은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지질층이 약해지면서 피부가 쉽게 갈라지고 외부 자극에 취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바세린을 사용하면 피부 표면에 일종의 인공 지질막을 덮어주는 효과가 있어 피부가 더 이상 손상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건조할 때 바르는 것보다 세안이나 샤워 직후 아직 피부가 촉촉할 때 바세린을 덧발라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피부에 남아있는 수분을 바세린이 붙잡아두기 때문입니다. 또 손등이나 발 뒤꿈치처럼 쉽게 갈라지는 부위는 두껍게 바른 뒤 면양말이나 장갑을 착용하면 다음날 아침 훨씬 부드럽고 탄력 있는 피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바세린은 단순히 건조함을 해결하는 화장품이 아니라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회복을 촉진하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보호막입니다. 특히 피부가 약해지고 회복력이 떨어지는 시니어 세대에게는 매일 챙겨야 할 생활 보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효능으로는 상처 회복 보조 효과입니다. 시니어 분들이 일상에서 작은 상처나 긁힘을 자주 경험하실 텐데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얇아지고 회복 속도가 느려져서 상처가 잘 생기고 또 쉽게 낫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바세린을 바르면 상처가 더 빨리 아물고 흉터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미국 피부과학회에서는 가벼운 상처 관리 지침을 발표하면서 항생제 연고 대신 바세린을 바르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바세린은 상처 표면에 얇은 막을 형성해 외부 세균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둘째, 상처가 마르지 않고 촉촉한 환경을 유지해주기 때문에 피부가 스스로 재생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실제로 상처가 바싹 말라버리면 아물면서 딱지가 두껍게 생기는데 이 경우 흉터가 더 남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세린을 바르면 딱지가 얇고 부드럽게 생겨 흉터가 덜 남게 됩니다. 2016년 미국 피부과학회지에 실린 연구에서는 수술 후 환자들을 대상으로 상처 부위에 항생제 연고 대신 바세린을 바르게 했을 때 감염률은 차이가 없었지만 피부 회복 속도는 오히려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불필요하게 항생제를 바르지 않고도 단순히 바세린만으로도 안전하고 효과적인 상처 관리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가벼운 화상이나 피부 벗겨짐에도 바세린을 바르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주방에서 뜨거운 냄비나 물에 손을 뗀 경험이 종종 있으실 텐데요. 이런 경우 응급처치 후 바세린을 얇게 발라주면 통증이 줄고 상처 회복도 빨라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다만 화상이 심하거나 물집이 크게 잡힌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진의 치료를 먼저 받아야 하고 바세린은 보조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바세린은 작은 상처나 긁힘, 가벼운 화상에서 감염을 막고 회복을 돕는 안전한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처럼 피부 회복이 더딘 경우 일상에서 꼭 챙겨야 할 상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효능으로는 입술 갈라짐과 구수염 예방 효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이 겨울철이나 건조한 계절에 입술이 잘 갈라지고 피가 나는 불편을 겪습니다. 입술은 일반 피부와 달리 피지선이 거의 없어서 스스로 기름막을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쉽게 건조해집니다. 이런 이유로 바세린은 오래전부터 립밤 대용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2014년 국제구강과학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구수염이 생기는 질환 환자들에게 보습제를 꾸준히 사용하게 했을 때
입술 갈라짐과 통증이 50% 이상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연구에서 가장 효과적인 제품군으로 꼽힌 것이 바로 바세린 같은 폐쇄성 보습제였습니다. 수분을 공급하는 제품보다 수분을 잡아두는 제품이 훨씬 효과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 피부과학회에서도 입술이 갈라질 때는 알코올이나 멘톨 성분이 들어간 립밤보다는 바세린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자극적인 성분이 들어간 제품은 처음에는 시원한 느낌을 주지만 오히려 입술을 더 건조하게 만들고 구수염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바세린은 불필요한 향료나 색소가 없는 순수 보습막이기 때문에 자극이 거의 없습니다. 시니어 분들의 경우 의치나 틀니를 사용하거나 입을 자주 벌리고 호흡하는 습관 때문에 입술이 더 잘 마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바세린을 하루 두세 번 소량 발라주면 갈라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 양치 후 입술에 두껍게 바르고 주무시면 밤새 보습이 유지되어 아침에 훨씬 부드러운 입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바세린은 단순히 입술을 촉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의 갈라짐과 구수염을 예방하는 의학적으로 안전한 보습제입니다. 나이가 들어 입술이 자주 트는 시니어분들에게는 값싸고 효과적인 최고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효능으로는 발뒤꿈치와 각질 개선 효과입니다. 시니어분들께서 자주 겪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발뒤꿈치 갈라짐과 두꺼운 각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지방층이 얇아지고 수분을 잡아두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발뒤꿈치가 마르고 갈라지기 쉽습니다. 여기에 걷는 동안 체중이 집중되다 보니 피부가 갈라져 통증이 생기고 심한 경우 피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은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보행에 불편을 주고 감염의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바세린이 큰 도움이 됩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갈라진 발뒤꿈치 치료법으로 샤워나 세족 후 피부가 아직 촉촉할 때 바세린을 충분히 바르고 면약말을 신고 자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피부 위에 보호막이 형성되어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밤새 피부가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많은 피부과 전문의들이 동일한 방법을 환자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 전문 매체들에서는 바세린이 대표적인 밀폐형 보습제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세린을 바른 피부는 마치 얇은 막이 덮인 것처럼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되고 내부의 수분이 유지됩니다. 이 특성 덕분에 발뒤꿈치의 두꺼운 각질이 점차 부드러워지고 갈라짐으로 인한 통증도 완화됩니다. 실생활에서는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발뒤꿈치에 바세린을 두껍게 바른 뒤 면약말을 신고 주무시면 아침에 피부가 훨씬 매끄럽고 유연해집니다. 이 과정을 며칠만 꾸준히 반복해도 거칠고 딱딱했던 피부가 부드럽게 변하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을 가진 시니어분들은 발뒤꿈치의 작은 균열조차 감염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바세린을 발라 피부를 보호하면 상처가 더 심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예방 차원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단, 이미 상처가 깊거나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진의 진료를 받아야 하고 바세린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로 사용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바세린은 단순히 촉촉함을 주는 연고가 아니라 발뒤꿈치 균열을 완화하고 각질을 부드럽게 하며 발 건강을 지켜주는 생활 속 관리법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 바세린을 챙기는 작은 습관이 시니어분들의 보행,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효능은 겨울철 피부 보호막 효과입니다. 겨울철에는 공기가 차갑고 건조해 피부 건강이 크게 악화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수분 유지 능력이 떨어지고
피지 분비도 감소하기 때문에 겨울철 가려움증과 갈라짐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바세린은 피부를 외부 환경으로부터 지켜주는 보호막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미국 피부과학회에서는 겨울철 피부 관리 지침에서 보습제 중에서도 밀폐형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대표적인 예가 바세린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겨울철 차갑고 건조한 공기로 인한 피부 손상을 예방하는 데 바세린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헬스라인과 같은 의학 기반 건강정보 매체에서도 바세린을 겨울철 피부 보호제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세린이 피부 표면에 막을 형성해 수분 손실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바람이나 찬 공기 같은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실내 난방으로 인해 습도가 낮아져 피부가 밤새 건조해지기 쉬운데 취침 전에 손과 발, 입술에 바세린을 덧발라 두면 아침에 피부가 훨씬 편안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의료기관인 메이오 클리닉에서도 겨울철 발뒤꿈치 갈라짐이나 손발 건조증 환자들에게 샤워 후 바세린을 바르고 면양말이나 장갑을 착용해 수분을 가두는 방법을 생활관리법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특별한 약물이 필요하지 않고 누구나 집에서 실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바세린은 겨울철 시니어 피부에서 단순히 촉촉하게 해주는 제품이 아니라 외부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주는 방패막입니다. 추위와 건조함으로 인한 갈라짐, 가려움증, 붉어짐을 예방하려면 겨울철에는 바세린을 생활 속에서 꼭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번째 효능으로는 특정 피부 질환 보조 효과입니다. 바세린은 단순한 보습제를 넘어 아토피 피부염이나 습진, 건선 같은 만성 피부 질환의 관리에도 중요한 보조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피부 장벽이 약해져 수분을 쉽게 잃고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염증이 생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때 바세린은 피부 장벽을 보완해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미국 국립 아토피 피부염협회에서는 아토피 환자들에게 무향료 무자극성의 밀폐형 보습제를 꾸준히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바세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세린이 피부에 자극을 거의 주지 않으면서 수분을 효과적으로 가둬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9년 미국 피부과학회지에 실린 연구에서는 아토피 피부염 환아에게 매일 바세린을 바르게 했을 때 피부 건조와 염증 증상이 현저히 감소했으며 질환이 악화되는 빈도도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바세린이 단순한 보습 효과를 넘어 아토피 피부염 관리에 있어 예방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영국 국립보건의료원의 가이드라인에서도 습진 환자 관리에 보습제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치료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세린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밀폐형 보습제이며 특히 스테로이드 연고와 병행했을 때 효과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바세린을 먼저 발라 피부 장벽을 보호하면 약물이 더 잘 흡수되고 자극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건선 환자에게도 바세린은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2018년 발표된 임상 보고에서는 바세린을 포함한 밀폐형 보습제를 꾸준히 바른 환자군에서 피부 각질이 줄고 가려움과 통증이 감소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건선은 만성질환으로 완치가 어렵지만 증상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관리가 중요한데 바세린은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정리하면 바세린은 아토피, 습진, 건선 같은 만성 피부 질환에서 증상 완화와 재발, 예방을 돕는 보조 치료제로 역할할 수 있습니다. 약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사용하면
피부 장벽이 튼튼해지고 증상 악화가 줄어드는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효능으로는 특수 상황에서의 활용입니다. 바세린은 일상적인 보습과 상처 회복뿐 아니라 특별한 상황에서도 유용하게 쓰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의학적 치료 과정에서의 보조 역할인데요. 실제로 여러 의료기관에서는 수술 후, 방사선 치료 후 또는 피부가 약해진 환자들에게 바세린을 권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는 방사선 치료를 받는 암 환자들에게 피부 관리 지침을 안내하면서 자극이 없는 보습제를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피부 손상과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흔히 권장되는 보습제 중 하나가 바세린입니다. 방사선 치료를 받은 피부는 건조하고 약해지기 쉬운데 바세린을 바르면 피부가 보호되고 갈라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피부과학회에서는 수술 후 상처 관리 지침에서 바세린을 활용하도록 권고합니다. 수술 부위에 바세린을 얇게 발라주면 상처가 마르지 않고 촉촉한 환경이 유지되며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흉터가 덜 남을 수 있습니다. 항생제 연고보다 바세린만 발라도 감염 예방 효과가 충분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는 항생제 남용을 줄이고 피부에 불필요한 자극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특수 환경에서의 활용도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바세린을 코 주변이나 뺨, 귀에 얇게 바르면 찬바람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극지방 탐험이나 등산 같은 극한 환경에 나가는 사람들에게도 바세린은 피부 보호제로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정리하면 바세린은 일상적인 보습제에 그치지 않고 의학적 치료 보조제이자 특수 환경에서의 피부 보호제 역할까지 수행합니다. 방사선 치료 환자의 피부 관리, 수술 후 상처 회복, 겨울철 야외 활동에서의 피부 보호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바세린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바세린은 단독으로 써도 좋지만 생활 속에서 다른 제품이나 방법과 함께 쓰면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지금부터 바세린과 함께 쓰면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분 크림이나 로션과 함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바세린은 수분을 공급하는 제품이 아니라 피부의 뚜껑을 덮어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먼저 수분 크림이나 로션을 바른 뒤 그 위에 바세린을 덧바르면 보습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를 피부과에서는 이중 보습법이라고 부르는데요. 특히 아토피나 심한 건성 피부 환자에게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도 세안 후 먼저 로션을 바르고 바세린을 소량 덧발라 보시면 피부가 훨씬 오랫동안 촉촉하게 유지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샤워 직후 활용법입니다. 샤워를 하고 나오면 피부가 일시적으로 수분을 머금고 있는데 아무것도 바르지 않으면 금세 증발해 버립니다. 이때 아직 피부가 촉촉할 때 바세린을 얇게 발라주면 피부 속 수분을 꽉 붙잡아둘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욕실 난방으로 피부가 쉽게 건조해질 때 샤워 직후 바세린을 바르는 습관은 피부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면양말과 면장갑과의 궁합입니다. 발 뒤꿈치나 손등이 심하게 건조할 때는 바세린을 충분히 바른 뒤 면으로 된 양말이나 장갑을 착용하고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밤새 피부가 밀폐된 상태에서 보습이 이루어져 아침에 훨씬 부드럽고 매끈한 피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발 뒤꿈치 갈라짐이 심한 분들은 이 방법이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의학적 연고와 함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이나 습진 환자들은 종종 스테로이드 연고를 사용합니다. 이때 연고를 바른 후
바로 바세린을 덧 발라주면 약효가 오래 유지되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가 더 잘 보호됩니다. 실제로 영국 국립보건의료원에서도 보습제는 스테로이드 연고와 함께 사용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으며 바세린은 대표적인 안전한 보습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겨울철 외출 전 활용법입니다. 추운 바람을 맞으면 손, 볼, 귀 주변이 쉽게 트고 갈라집니다. 외출 전 해당 부위에 바세린을 얇게 덧발라두면 피부 위에 보호막이 생겨 찬바람과 건조한 공기로부터 피부를 지켜줍니다. 마치 피부에 방패를 씌운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특히 겨울철 등산이나 산책을 즐기시는 시니어분들에게 꼭 필요한 관리법입니다. 정리하면 바세린은 단독으로도 훌륭하지만 수분 크림과 샤워 직후, 겨울 외출 전과 같은 상황에서 함께 쓰면 최고의 궁합을 발휘합니다. 생활 속에서 이 5가지 방법만 실천해도 피부 건강이 훨씬 좋아지고 겨울철에도 촉촉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세린의 다양한 활용법을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건조한 피부에 바르는 연고가 아니라 보습과 상처 회복, 입술 갈라짐 예방, 발뒤꿈치 관리, 겨울철 피부 보호, 그리고 아토피 습진 같은 질환 관리까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바세린은 피부 속에 수분을 넣어주는 제품이 아니라 이미 공급된 수분을 지켜주는 제품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샤워 직후나 로션을 바른 후 덧 발라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주변 소중한 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